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2년 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입니다. 많은 난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거둔 소중한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시민 누구나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관 협력을 이루어 장애인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주신 관련 기관 여러분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꾸준히 활력을 띠고 진행되기를 바라며 장애 때문에 소외를 겪지 않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을 주제로 지원주택 입주자 발언과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활동에 대한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저는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양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협에 다니고 있는 21살 오민서입니다. 자립한 2년? 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2년 됐습니다. 저는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통합돌봄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정실트랩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아가이집에서 있었을 때 공동체 생활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마음껏 놀러 갈 수도 없었고, 근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혼자서 밥도 해먹고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아요. 지원주택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앞으로 제 꿈은 대가제빵 교육, 지금 농화복지원에서 자격증 준비 과정인데 빵집이나 이런 데 취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어중문학과를 공부해서 이제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이제 사회복지 1급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희망나리 식구들 분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희망나리 일원으로서 우리 센터장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같이 열심히 봉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너네들이 혼자 사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무섭다면 행복코치 선생님이나 행복플래너 신영아 선생님 같은 좋은 분들이 너네들을 도와주실 거야. 얘들아,
너도 자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너네들도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친구들아, 너희들도 자립할 수 있어. 파이팅! 자립생활 생생 리뷰. 나 자립주택에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김대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9살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생활들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늘 답답했습니다. 2019년 12월 15년 만에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였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립생활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자립생활주택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자립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나의 자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성과가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년 동안 통합 돌봄 모델이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모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복지 사업이라기보다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아닌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쩜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정착함에 있어서 이 돌봄이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다음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안진숙 통합지원팀장으로부터 오늘 대회를 준비하셨는데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된 후에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 지원팀장 안진숙입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추진 체계, 추진 현황, 향후 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제주시 면적은 도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도 전체의 73%, 행정구역은 사읍 3면 19동으로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지원팀은 19년 4월에 신설되어 팀장 포함 3명이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분야 선도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는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 및 보건 의료 사업은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비전은 변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제주이며 추진 목표는 자기 결정권 보장, 민간 협력 체계 구축, 탈시설 및 자립생활 가능 모형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민관 공공이 함께 협력하면서 제주시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흐름은 먼저 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설치된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 및 욕구 사정 후 지역 케어 회의에 상정하여 사례 조정을 통해 각 기관 단체의 협력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주택 제공, 돌봄 지원 등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창구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6개 읍면동 외에도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총 3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90여 명의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대상자 발굴, 기초욕구조사 실시 등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기반 구축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협의체는 선도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보건, 의료, 학계, 정책 연구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케어 회의체는 다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어 회의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일반 사례, 고난도 사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368회 회의를 개최하여 231명의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월 4일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후 6월 21일에 51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출범식을 거쳐 시행 초기인 2019년 하반기에는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개발 수립을 위한 시설 거주자 욕구조사 및 입소 대기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합돌봄 주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 결과 제주개발공사 지원으로 24호의 주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케어 회의를 매월 개최하였으며
선도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제가 장애인 대상 제주형 모델 개발 수립을 위한 2차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찾아가는 한방건강복지 중진 사업을 시작하였고, 8월에는 통합돌봄 주거지원, 보건의료협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대학교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1년에는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민간기관 종사자 대상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교육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주시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 내실화 및 안정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주거,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면서 시설퇴소 장애인 등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에게 독립적 주거 공간인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0호에 13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은 물론 재가장애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의식주, 금전관리, 위생관리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핵심 인력인 행복플래너 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5명의 행복플래너가 48명의 장애인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총 6명의 행복플래너가 6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의 안심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00가구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정책 대상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누리카를 운행하면서 올해 503명의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기능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만 생활하다 지역사회에 나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7호에 7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입주자들에게는 지역의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장애인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 제주시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장애인 부모의 부설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4명이 306일을 이용하였고 올해는 100명이 316일을 이용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한의재활운동 지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 사업자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 중에 뇌졸중과 만성질환을 동반한 장애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주시로 서비스가 의뢰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욕구 사정을 하고 장애인의 동의하에 한의재활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방문 서비스 후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담당자와 장애인의 건강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례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0명, 올해는 5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첫째, 보건의료 단체와 제주시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균형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 복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보다 더 다양한 사회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며 셋째, 탈시설 희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는 선도 사업 마무리 및 2023년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2년에 성과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진숙 팀장님에게 박수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5개 기관에서 운영한 수행 성과 및 사례 발표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계속해서 2부 순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성과공유대회 수행 성과 및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에서 설립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지원주택과 행복플래너 사업,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수행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최영렬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최영렬 센터장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돌봐주고 함께 지켜주고 함께 누리는 삶에 대한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의 발표의 목차는 통합돌봄 지원센터 소개, 그리고 사업 안내, 장애인 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운영사업,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지원 사례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일 먼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을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착입니다. 자,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개소되었으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도록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운영지원팀과 통합돌봄 지원팀 두 팀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이동지원사업 누리카, 장애인 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운영사업, 그리고 사랑의 열매 돌봄 나눔터 운영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센터장을 포함한 팀장, 그다음 행복플래너가 8명, 응급안전요원이 3명이 해서 총 18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조사업자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가 선정이 돼서 11월에 개소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부터 지원주택 6호 계약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동지원 사업 시작, 그 다음에 스마트 홈케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자, 웹진 제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웹진을 발간해서 월 1회 정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부터 영양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끔들이 봉사회가 조직되어 조리봉사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지원주택 3호가 추가로 이제 마련되어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랑의 열매 돌봄 나눔터 운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제주통합돌봄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우리 동네 돌봄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월에는 지원주택 1호가 추가 계약되었고, 그에 따라서 12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입니다. 따뜻한 동행 행복 플래너, 그리고 장애인 지원주택, 당신을 위한 만찬, 당신만 영양 밑반찬 지원 사업이고요. 함께 누리는 제주, 그리고 이동 지원 사업 누리카를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350가구에 지금 IoT를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나눔터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6개 읍면동에 우리 동네 돌봄 사업단을 조직하여 200가구 장애인들에게 돌봄 키트 전달을 통해서 정기 안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주요 사업인 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지원주택입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하고요. 자, 지원주택이라고 하면 주택과 함께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이용 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서 이제 제주시에서 공고를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초기 면접을 걸친 후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주택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6호가 마련되었습니다. 1.5룸이 4호, 그 다음에 2.0룸이 이제 2호가 마련돼서 총 이제 8분이 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1.5룸입니다. 그래서 3호가 마련되어 3분이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다소 아쉽지만은 한 집이 마련이 돼서 투룸이어 가지고 2명이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지원주택에서 입주 현황은 13명입니다. 2021년에 지원주택 신청자는 총 15명이었는데 선정이 되신 분은 7분이었고 그 중에 3분이 이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을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지원주택과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행복플래너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이제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제주시의 주소를 든 발달 장애인, 내변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주택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행복플래너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요. 입주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지원 당사자와의 주거와 옹호를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 신청, 주택 마련 그리고 사회 서비스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는 물론 당사자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또한 이제 행복 코치의 업무들을 조정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 플래너의 서비스 영역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거 영역, 일상생활 영역, 사회참여 영역, 그리고 자립지원 보건의료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신 장애인분들이 욕구에 따라서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자립지원, 보건, 의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택 및 이제 주거지 선택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관리에서부터 금전 관리까지 이제 세심하게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낮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 참여를 이제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그리고 건강관리, 장애인 주치의, 그 다음에 병원 진료 및 동행을 저희 플래너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플래너 2021년도에는 총 89명이 신청을 하셔서 73명이 선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종결을 23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복 플래너가 지원 나가는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사례 회의는 총 145건 그리고 개인별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은 73명 행복 플래너의 주거 지원 서비스는 총 1925회가 이루어졌고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역시도 이제 3,308건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종전에 300가구를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50가구가 더 추가돼서 350가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항시 돌봄, 119 응급 호출, 365일 활동량 분석, 24시간 비상 호출 등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제주시에 주소를 든 발달 내병변 장애인이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에 관련되어진 장비,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안전 확인, 그리고 응급 상황 및 자동 알림이 설치되어져 있고 또한 말벗 통화도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장애인에게는 게이트웨어이라고 하는 이제 원터치 응급 호출 버튼이 이제 있는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스마트 전등, 도어 센스, IoT, 그 다음에 전등 스위치, IoT 플러그,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 가스 차단기가 댁 내에 설치가 돼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총 350가구고요. 정기 방문 모니터링은 2,81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상황 발생은 115건이 일어났고 저희 119가 직접 출동한 응급 상황 출동은 총 1년에 44건이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댁 내에서의 안전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서 이제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댁 내에 이렇게 감지기 등을 이제 설치해서 저희가 장비가 나가는 부분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제 댁 내 안정을 이제 보장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지원주택 통합돌봄 사례인데요. 지원주택이 있고 행복 플래너가 있고 그다음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 지원주택에 함께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지원주택을 우선 입주 공고를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면은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대상자 선정은 이제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스마트홈 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행복플래너 정기 방문을 통해서 시설에서 이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자립지원, 그다음 보건의료를 활동지원사와 공공후견인, 행복코치 등의 이 서비스 인력들이 함께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을 이제 돕고 있어서 혼자 사는데 큰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사례인데요. 행복플래너 지원 대상자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한 사례입니다. 저희 행복플래너를 신청하신 장애인 분이 57세 된 지적 장애인 분인데 플래너를 신청해서 저희가 정기 방문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이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금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한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상생활이라든가 흡연 및 음주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서비스 이용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됐습니다. 건강검진은 중앙병원에서 이제 하고요.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제 금연지원센터에서 월일 내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지원해주고 계시고 노형 365 준의원에서 건강주치의가 이제 집으로 이제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건강주치의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 뭐 피검사도 하고 건강의 상황, 약물 처방, 뭐 정기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그 다음에 저희 행복플래너 함께 통합돌봄의 어떤 사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1년 동안 제주시의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이제 있더라도 앞으로 2022년도를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사단법인 제1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 부설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 강경균 센터장으로부터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사업 및 자립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장 강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 사업과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환 서비스 센터의 어떤 전환 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제공이 아니고 자립생활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향상이 아니고 다자 간 연계 협력하는 과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제공 사업은 전환 1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주인은 총 7명이고요. 지적과 뇌병변 장애 당사자 분들이 입주해 계시고요. 탈시설 당사자분은 총 4명입니다.
자립생활주택의 제공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자체가 아니고요.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 서비스입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자립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 인력으로는 행복 플래너 1명과 행복 코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복 플래너는 어떤 개인별 주거 지원 계획 수립과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연계 그리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교류를 담당하고 있고요. 행복 코치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코치는 행복 플래너와 함께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입주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와 금전 관리와 같은 어떤 자립생활 프로그램 제공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입주자 지원 과정은 입주 준비 지원과 입주 후 지원, 그리고 퇴거 지원, 퇴거 후 사후 관리로 진행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자립생활 프로그램 ILP 제공에 있습니다. 총 23개 영역으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금전 관리와 활동 지원, 권익 공고까지는 필수 ILP로서 우리 입주인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18개 영역은 개별 ILP로서 입주인의 욕구에 맞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ILP 진행 실적은 총 1,007건입니다. 각각의 영역은 어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욕구를 나타낸 부분이 금전관리,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가사관리, 그리고 소득생계, 지지망 형성 순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우리 입주인분들과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집단 동료 상담을 2회기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 워크숍으로 자립생활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당사자분들과 입주인들이 함께 자립생활 주택을 교육하고 그리고 견학하고 워크숍과 교류회 등으로 진행한 자립생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체험홈 데이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주택을 알리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이념 전파를 위해서 입주인 지역사회 분들을 모시고 진행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입주인 분들이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회경제지원센터 지원으로 메이크업과 웨딩 촬영 등을 체험하는 팜 웨딩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주시 지원으로 사진과 관련된 교육, 촬영, 전시회 등으로 문화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거주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입주인분들이 함께 자립 캠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입주인만 참여해서 직접 계획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립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댄스와 요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 체험형 집단 ILP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경제와 건강, 성인권, 그리고 신탁 상담 등의 내용으로 강좌형 집단 ILP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을 사용한 장애인 건강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컬러링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전환 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사유 발생 시에 15일 이내 단기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각각의 긴급 사유별로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인력은 총 6명입니다. 생활교사는 6명이고요. 조리사 1명에서 총 7명이 주택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매일 남녀 각 1명씩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자 정원은 남 3명, 여 3명 총 6명입니다. 올해 신청 현황은 185명이 신청하셨고요. 전년비 54명, 약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한 유형은 발달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신청 현황은 영유아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신청하셨고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대, 30대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이용 현황입니다. 올해 이용은 실인원 44명, 연인원 100명으로 전년비 약 8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발달장애 유형이고요. 연령별 이용 현황도 영유아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이용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셨고 1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성별 이용 현황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사유별 이용 현황은 보호자의 입원과 병원 진료 사유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경조사와 간병, 도외 교육 참석, 도외 여행 순이었습니다. 기타 운영위가 인정하는 긴급 사유로는 보호자의 경제 활동과 주간보호센터 방학기간 긴급 돌봄, 그리고 거주시설 준비기간 긴급 돌봄, 보호자의 건강 악화, 그리고 시설 휴관에 따른 긴급 돌봄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요. 1인당 평균 이용일수는 3.16일이었습니다. 기타 이용자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이용인에 대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인식을 파악하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 교육으로 긴급돌봄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요리활동과 성인권 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올 한 해 전환서비스지원센터도 사업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또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균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로 제주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오수연 총괄 매니저로부터 마을 통합 돌봄 사업 소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 통합 돌봄 사회적 경제 협동화 사업을 운영 중인 제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오수연입니다. 먼저 제주시 통합 돌봄 성과 발표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발표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정식 그 명칭은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이웃 소셜 프렌즈 프로젝트입니다. 순서는 우선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추진 성과와 그 이후의 지속성에 대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너무나 불안한 지금 사회 요소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에서는 민간 자원 중에서 가장 영역이 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2020년 12월에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서 통합 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민간 자원으로 이루어졌고요.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3개년 동안 3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단 저희는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장애인 쪽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에서 수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 쪽은 제주 이어도 돌봄센터에서 수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케어 플랜 작성이라든지 서비스 모니터링 등등 개인에 대한 그리고 기타 그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계시고, 그 외에 지금 밑에 보시는 5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통합 돌봄 패키지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총 8개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별로 시범 지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와 그리고 전환지원센터시죠. 그 장애인 쪽은 2개 그 기관에서 이미 그 제주시 선도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우선 발달장애인 수납정리 서비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건 방역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웨딩드레스는 JDC 마을 공동체 사업이죠. 소길리에서 운영 중인 팜 웨딩 사업장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팜 그 웨딩 체험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저 때가 4월이었나요? 네. 친구들의 그 환한 미소와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크게 사진으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들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구성한 서비스입니다. 세탁물 수거 서비스, 그리고 방역 소독, 반찬 배달, 그리고 식품 꾸러미, 그리고 기타 아까 보셨던 그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정서 지원 또는 수납 정리 서비스 등등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총 7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과 2차년까지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를 끌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데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3차년에는 좀 더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노인 지역은 저희가 시범 지역이 용담동이에요. 그래서 용담동 내에서 마을 돌봄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멍가멍 서로 돌보는 마을 돌보미 양성 과정이라는 리빙랩 워크숍을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의외로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총 10분의 마을 돌보미 분들이 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지금 워크숍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진들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신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의 마을 돌보미 분들이 양성이 되셨고, 아래 보시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사진들인데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용담동 대상자분들에게 총 100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돌봄 사각지대죠. 그 마을 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을 총 7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내에 민간 자생단체죠. 청년회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합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4회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역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마을분들께서. 네, 주요 추진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각자 자기 사업이 치중했던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통합돌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안으로 끌어당겨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각을 할 수 있어서 연대와 협력을 끌어냈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 안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이 우선 발휘되어서 그 지역의 돌봄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돌봄 수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어떤 토대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기 보시는 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세요. 예로부터 저희 제주도에는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공동체 정신인 순으름 정신이 있었습니다. 동네 삼촌이라고 부르면 바로 옆집에서 달려와서 고장난 문고리도 고쳐주시고 형광등도 고쳐주셨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베풀어 주셨던 동네 삼촌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사회적 경제가 3년 동안 동네 삼촌의 마음으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가득한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동네 삼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통합 체제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재민일보에서 다루었던 저희 기획 기사입니다. 정든 나의 마을에서 따뜻한 돌봄을 이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가 나갔었고요. 지속성을 위한 해결 과제는 일단 마을 통합 돌봄 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은 이미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감 안에서 민과 관이 통합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서 간다면 제주형 통합 돌봄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업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준 것도 낸 힘이 엄청난 거요. 제주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오수연 총괄 매니저님으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2개 기관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제2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최우석 양무이사로부터 장애인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양무이사 최우석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의사가 재가 요양 중인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한의 진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인원은 총 51명으로 처음 계획은 5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 중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진료 횟수는 300회로 대상자 1인당 평균 6회 방문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자 기초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31명, 여자가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연령은 15세에서 92세까지 있었습니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70대, 80대, 90대의 고령층이 많았고 30대, 40대, 50대의 청장년층도 있었으며 10대 청소년도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서쪽부터 동쪽까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단일 읍면동으로는 아라동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상자별 방문 횟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6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종결한 경우가 있었고 남은 잔여 횟수는 대상자를 1명 추가하였고 그 외에 추가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방문 진료 중인 사진입니다. 네, 방문 진료를 마친 후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51명 중 44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사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나요? 라는 응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부정 또는 매우 부정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편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의 응답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업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긍정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섯 번째, 향후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러한 사업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기타 의견으로 더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6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방문했는데 격주보다 더 자주 매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횟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의견에 대해서 대상자분들이 직접 작성해 주신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보고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자 65세 환자분이십니다. 6년 전 뇌경색으로 우측 반신마비, 우측 무릎 통증, 우측 주관절 통증이 심한 분이십니다. 대상자분은 발병 후 한의 진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방문 진료 후 다리에 힘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있었고 굴곡 상태로 굳어졌던 주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의학에 대해 신뢰하게 되셨고 적극적으로 방문 진료에 임하셨으며 지속적인 한의 진료를 희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6세 여성입니다.
2019년 11월경 뇌출혈로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단기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발병 후 한의 진료를 한 번도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의 방문 진료 후 보행, 언어, 기억장애 등이 호전되어서 적극적으로 한의 진료를 병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의 방문 진료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원하셔서 1차 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업의 경우 본부금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우석 양무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5번째 순서입니다. 제2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협회 김후재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장애인 재활운동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후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21년도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대한 저희 협회에서의 사업 보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케어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본인이 살던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보건의료, 요양, 돌봄, 그리고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로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노숙자 등이 있는데 이번 제주시 통합돌봄 사업에는 주 대상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그 영역을 보시면 먼저 주요 정책으로는 소득보장이라든지 건강의료보장 그리고 돌봄보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 정책의 주 목적은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포용적 복지를 완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를 보시면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비전을 목표로 하여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4대 핵심 요소로는 주거라든지 건강의료, 그리고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와 그리고 재활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은 2021년 올해 6월 7일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저희 제주특별자치도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임원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사업의 구상을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이번 사업에 활동할 활동가 선생님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총 11명의 활동가 선생님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력은 약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고 당연히 정회원을 대상으로 활동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주 대상자가 뇌졸중 등의 장애인 대상자분들이기 때문에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활동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장애인 대상자분들은 54명이었고 그리고
총 방문 횟수는 341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6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리치료사협회 활동가 선생님들은 그 대상자 가정에 방문을 마치고 반드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시에는 대상자분들을 일일이 평가하여 일상생활 동작이라든지 기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의 특이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그 근거를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체 평가회의를 실시를 해서 활동가분들이 활동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라든지 대상자분들이 건의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활동일지를 확인함으로써 저희들이 운동재활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운동재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지도 서비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병변 등의 장애인분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찾아가는 운동재활 지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 동작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분들의 사회적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고자 저희 협회에서는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활동하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십사 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병변 등의 재가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관절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법을 반드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였고, 그리고 장애인 대상자분들이 자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낙상 예방이라든지 근골격계 손상 방지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방문을 할 때 수시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 가정 환경의 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방문운동 지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관절 기능 운동을 위한 운동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활동 능력 유지를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퇴행성, 내 신체의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근력 유지라든지 그리고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방법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정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운동재활 프로그램 교육 및 지도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자 평가라든지 운동재활 교육에 대해서 세심한 상담을 저희들이 하였고, 두 번째로는 자가운동 재활 교육과 지도를 서비스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본인이 능동적인 자가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이 교육 및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 관절 운동 재활에 대한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하였고, 그리고 실내에서 또는 가정 밖 실외에서 일상생활 동작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보행과 관련된 운동 재활 교육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소도구 운동 재활을 교육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을 통해서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대상자분을 간호하고 보호하는 보호자분들과
간병사 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한 저희들이 실시해서 보다 나은 이러한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교육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활동가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